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I'm 뉴스 제1부. 정 PD의 세상에 100대형은 없다는 KBS 라디오 매거진 수요일 방송분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알찬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생활에 더하기가 되는 즐거운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이분을 만나면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세상에 100대형은 없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우리 전임현 아나운서님께서는 혹시 모임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속해 있는 모임 많습니다. 총무 같은 거 혹시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총무 같은 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이 총무가 보통 그 회비, 그러니까 공금을 관리하죠. 네. 어렵죠. 제일 어렵죠. 회사보다 어렵죠. 총무가. 그런데 모임에서 이제 어딜 놀러 가기로 했어요. 네. 시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를 사야 되니까 택시를 타고 이제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 택시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임 돈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비로 해야 될까요? 시장을 제가 따로 본 거예요, 혼자? 예, 그러니까 총무 역할을 맡은 사람이 시장을 보러 간 거예요. 네. 모임에서 놀러 가기 위해서. 글쎄요. 모르겠네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그 공금을 쓰죠. 그 공적인 일을 하러 간 거니까.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시장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모임 장소, 놀러 가는 장소로 이동을 해요. 네. 택시를 타고 또 갑니다. 그거는 그 모임 회비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사비를 내야 될까요? 모임 장소로 이동하는 거? 그거는 장을 받든 안 받든 제가 어차피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금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엄격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물건들이 많으니까. 짐이 있군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그 공금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헷갈리네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것 같아요? 접대해야 될 거래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 그 거래처에 아주 전임현 아나운서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분하고 저녁을 먹어요. 예. 그거는 접대비로 이렇게 공금으로 써야 될까요? 아니면 사비로 써야 될까요? 공금으로도 쓸 수 있고 사적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사적인 이야기의 장이 꼽히면은 사적 모임이지만 근데 또 거래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애매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모호하고. 예, 모호하고 그렇죠. 예. 그 어느 모임이든지 회사든지 대부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일정 금액의 돈을 내죠. 그리고 특정인이 이거를 맡아서 관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임의 경우를 아까 말한 대로 회비라고 하고 이걸요. 이렇게 모인 돈, 그 공금 관리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총무라고 하죠. 네. 회사도 돈을 벌어서 사장이나 임직원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일정 금액을 정해서 회사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주로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운영비를 사용합니다. 네.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둔 뒤 그 돈으로 국가 운영을 위한 지출을 합니다. 이런 공금이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최근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이 그 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로 가족들과 사적으로 26만 원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김 의원은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불거지자 김 의원은 잘못을 바로 시인했고 사적으로 유용하던 26만 원을 반환한 뒤 상임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정 PD의 세상에 100대형이 없다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금 유형, 법적 용어로는 횡령, 배임 이런 것들로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있게 박혀 있는가와 그리고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 싶냐면 사적으로 유용한 돈 26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액수가 참 적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느 전직 대통령의 전재산하고 좀 맞먹는. 이게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형이라는 건 사실 뉴스 진행하다 보면 뭐 꽤나 많이 등장하는 소재예요. 네. 많이 다뤄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문제는 비단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두루두루 퍼져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오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09년 1월부터 13년 9월까지
유흥업소 업주 모임인 한국유흥업중앙회 회장 및 중앙회 서울지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단체 공금 2억 8,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오 씨는 허위 간이 영수증을 만든 뒤 이를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 추진비와 차량 유지비, 교육비, 통신비 등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 단독 이성은 판사는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오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액수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제법 큰 액수가 나왔어요. 네. 2억 8,700여만 원. 네, 아까 그 서구의 김영미 의원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죠. 1,100가 넘습니다. 근데 놀라시기는 이릅니다. 네. 그 최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요. 16억에 달하는 그 회사 돈을 사적으로 횡령한 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조 회장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술값이라든지 명품, 스포츠 레저용품, 동물병원, 미장원, 필라테스 등 개인 용도로 써서 횡령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회장의 법인카드는 2012년 4월 7일 강남의 클럽에서 240만 원 정도가 결제되고 3시간이 지났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호텔에서도 320만 원이 결제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날아가신 걸까요? 네, 제3자 사용 의혹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네, 조 회장의 횡령 그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 지난 2010년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엔 또 해외에서 명품 셔츠 11벌 2,000달러어치를 밀반입 하다가 공항세관에 적발된 일도 있었죠. 이 사건이 불거지자 조 회장은 관세를 내고 셔츠를 가지고 들어오는 대신에 모두 반품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셔츠도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조 회장 측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점점 액수가 커집니다. 26만 원 작다고 했더니 2억 8천만 원 나오고 이번에 16억까지. 네, 조 회장 아버지인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요. 임직원들과 공모해서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8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 배당 500억 원 등 총 8천억 원 가량의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요. 그렇지 없어요. 네. 돈의 액수가 이제는 뭐 100억, 1,000억 단위까지 시간이 갈수록 네. 점점점 커지네요. 네, 그만해도 될 것 같죠. 예.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인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일부 기업 오너 일가들이 주주들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펑펑 쓰다가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적 모임이나 사기업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율과 잣대가 드리워지는 공적 영역들, 즉 정치인이나 공직자들, 공공기관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은 재직 기간 동안에 부적절한 용도로 회사 법인카드를 300여 건 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정보 공개를 신청해서 받은 3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총 1,694건을 분석한 결과 함 전 사장의 자택과 30대 한 여성의 빌라가 위치한 반포동, 방배동 설해마을 인근에서 총 314회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강원랜드 서울지사가 있는 그 역삼동에서 사용한 횟수보다 2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로 사용처가 레스토랑, 카페, 빵집, 슈퍼마켓 등 그 여성 집 인근의 상점이었고 그 도보 3분 거리 이내의 업소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된 횟수가 총 115회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81회가 주말에 사용된 거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함전 사장이 소지한 법인카드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 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결제된 경우도 많았다면서 역시 제3자의 인물이 사용한 게 아니냐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글쎄요. 이게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실수로라고 무마하고 넘어가기에는 네. 너무너무 해도 너무하다. 네. 이런 횡령죄가 비교적 처벌이 센 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횡령을 저지르면요. 네.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처벌 강도가 2배거든요. 징역 예. 10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쓴 것처럼 속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 결의서 이런 것도 허위로 하거나 네. 허위 영수증, 뭐 과다 청구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발급받기도 하겠죠. 네. 이건 공문서 위조나 사문서 위조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처벌 강도가 약한 것도 아니고 센 편인데 이게 왜 우리 사회에서 쉽게 근절되지도 않고 이렇게 심하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 정치권이나 고위직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공금 횡령 관련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 사회의 때가 덜 묻었다고 하는 대학생들에게도 뭐 이른바 총학생의 공금 유용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고요. 각종 모임 총무들의 그 경계가 모호한 공금 사용, 그리고 각 기관 그 부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품목이 없는 영수증을 발행받고요. 차액을 업소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모임 회비를 자신의 개인 돈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그냥 식대 지불할 때 법인카드 납부하는 사례들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인들 중에 누가 법인카드 하나 딱 들고 나오면은 야 한턱 쏴! 막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인카드 등 공금을 집행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가 모임이나 조직 혹은 기관의 공적 일을 수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권으로. 네.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처럼 책임지는 자리의 모든 권력은 그 구성원들끼리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규칙과 구성원들 각각이 부담한 재원에서 비롯되는 거고 그 힘의 행사는 오로지 그 조직이나 단체를 위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들을 핑계 삼아 그 힘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공무원들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 정치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기본적으로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런 걸 지적하시는 거고 또 특히 뭔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경우 이게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요. 간혹 보면 이 책임감보다는 권한 행사. 그러니까 의무보단 권리 챙기기에 급급한 그것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런 일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누구 하나만의 잘못으로 치부하면은 이게 그렇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부터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네네.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하면 될까요? 일단 마음 같아서는 일단 자기 돈 먼저 내고 결제한 다음에 차후에 영수증하고 내역 꼼꼼하게 써서 정산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항목이 한두 개도 아니고 또 금액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처리량도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영수증 위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일단 결제된 비용의 금액과 사용처 그리고 사용 내역 등이 기재될 수도 있는 그런 표준 양식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기재를 하게 하고 이를 감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업무 추진비 등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조례가 있는 것보다 없는 곳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공개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든요. 근데 제도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의식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 공직자, 기업가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오죽 심했으면 논란 끝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지만은 법이 벌써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공시설을 내 집에 있는 물건처럼 아껴 쓰자라는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그것만 하지 말고 공금을 내 돈처럼 아껴 쓰자. 뭐 이런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자리의 엄중함을 자각해야 하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돈과 힘이 구성원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돈과 힘을 오로지 구성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철저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은 반드시 구성원들로부터 정당한 견제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법 하나 알려주셨잖아요. 표준 양식 만들어서 철저하게 기재하고 이거 감사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 만드는 거. 사실은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걸 이유로 들어가지고 공개를 잘 제한적으로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인 거죠. 네. 오늘 최근 우리 지역의 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만연해 있는 공금 횡령 사례들 그리고 도덕적 해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였습니다. 다음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